안녕하십니까.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인데요. 자, 2주차 3교시 위기청소년 개념과 환경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청소년 문제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개념과 또 그 개념적인 특성과 함께 환경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위기 청소년 개념. 세 번째, 위기 청소년 환경과 특성입니다. 세 가지 학습 내용 맞춰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의 위기를 보면은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하는데요. 자, 위기의 한자적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은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그 위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위기의 다양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는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이며 개인의 안정 상태를 흔드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사항이 됐다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게 어떤 물질적인 방법이든 어떤 심리적인 방법이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위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위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또 보겠습니다. 오익수, 김태우 선생님이 정의한 거는, 자, 위기는 인간의 항상성 체계들을 압도하는 불균형 상태의 기관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평온한 상태가 어떤 위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정의와 2번에 있는 정의를 공통적으로 보면은 뭔가 안정 상태가 아니라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항상성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자, 우리 인간은 유기체로서 항상 내, 내 신체적으로 힘들어도 뭔가 그게 극복하려는 그런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체계들이 작동을 하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뭔가 스스로 어떤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 계속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안정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항상성 체계라 그러는데 그 항상성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은 뭔가 안정이 깨지고 불안정한 상태, 즉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항상성 체계가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넬은 위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기란 것은 뭔가 그 개인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즉 항상성 체계가 무너지는 촉발적인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거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두 번째, 그 사건이 개인을 주관적인 고통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부모님이 병사든 갑작스러운 사고든 돌아가셨다 했을 때 그 촉발적인 사건이 존재하고 그 사건이 그 청소년에게 고통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주관적인 고통을 자기가 뭐 무슨 성인이고 또 뭔가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뭐 부모님이 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어 그 극복하는 방법들이 뭔가 통상적인 대처 방법으로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어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자, 이게 어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뭐 위기가 이제 사건부터 위기가 어, 일어나는 어떤 그 단계를 좀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쉽게 그냥 구성 요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어떤 사건이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주관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이 뭔가 이제 여기서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잘 극복을 하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기제로 잘 극복을 한다 그러면은 위기상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죠. 발달 특성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성인에 비해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청소년 시기의 위기를 언급할 때 세 요소 중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성인이고 잘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그거를 주관적 고통으로 느끼는 정도가 뭔가 좀 약하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심하게 주관적 고통을 느낀다거나 그랬으면은 그게 일기사항이 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은 더 심리적으로 지금 신체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어떤 정체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촉발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더 위기사항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어떤 위기사항에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제 위기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자, OECD 회원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개념은 자,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자,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자, 이 같은 정의에서는 뭔가 이제 OECD의 정의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유기를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학교에 부정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자, 이런 청소년들은 당연히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 OECD 회원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위기 청소년 개념에서도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하나가 위기 청소년을 개념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선도 대상 청소년 중 비행 예방 청소년,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올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더 밑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 위기 청소년에게 학교 생활 적응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제 행동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학업 중단의 어떤 의무가 위기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인데요. 예전에는 청소년 상담원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꽤 오래전에 어떤 정의인데요. 자, 위기 청소년은 1년에 개인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여기 있는 청소년들 예를 들면 뭐 가출이든 학업 중단, 그 다음에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적 장애,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창호 선생님의 여러분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거나 악화되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지칭하였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배주미 선생님의 위기 청소년은 개인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심력 또는 행동적으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였다. 자, 유성경은 위기 청소년이 위기 상태에 이르는 데는 학교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가정 불화, 부모의 이혼, 자녀에 대한 나중 자녀 등 가족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 또래 비행 여부, 또래와 관계 문제 등 또래 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와 관련된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등 지역사회 요인, 또 청소년 개인의 어떤 정신 건강 및 낮은 자존심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위기 청소년은 가족 요인, 또 또래 요인, 지역사회 요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위기 청소년의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여러분이 좀 한번 더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상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위기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학자들 그리고 기관에서 정의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의들을 간통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이제 위기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위기 청소년으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업 중단 상태에 있다. 여러분 앞서서도 특히 이제 OECD 기준이라든지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학업 중단을 중요한 위기 청소년의 어떤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발달 가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자기 정화 정체 감성을 형성해야 되고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 또 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발달 가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업을 이제 이뤄나가는 것, 학업을 성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발달 가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업이 중단되어 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을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위기 청소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뭐 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여기 있는 네 가지 사항이 다 일반화시키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의 위기 청소년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세 번째, 위기 청소년은 개인이든 학교든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범죄 등 이제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 청소년들은 어, 이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꼭 위기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라도 뭐 개인과 아, 개인이라고 했을 경우 이제 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 그런 요인, 또 학교 요인, 또 지역사회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범죄나 비용에 유기 청소년들은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위기 청소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네. 그래서 뭐 환경적인 문제, 또 가정 문제 등 학교 문제 등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지나친 약물 남용으로 인하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다든지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또 다양한 문제에 위기 청소년은 직면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기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두 번째 위기 청소년은 가정에서 적절하게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 번째는 위기 청소년은 뭐 개인 뭐 또 개인 환경, 가족 환경, 학교, 지역사회 환경 요인으로 범죄 등 비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네 번째, 위기 청소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위기청소년, 문제청소년을 학습할 때, 개념을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또 좀 더 볼까요? 따라서 위기 청소년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게 현재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성인으로 이행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문제가 성인에까지도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가 그냥 청소년기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평생에 걸쳐서 물론 학교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으로 성인으로서 이행이 어렵게 되고 청소년기의 문제가 성인기에도 이어진다는 데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유기청소년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유기청소년의 개념 정리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한 학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유기청소년 환경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청소년은 앞서서 우리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네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기청소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가정에서 적절하게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가족 환경 측면에서 두 가지로 특성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이제 결손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재혼 가정, 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결손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조적인 결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제 구조적인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결손이 유기청소년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족 환경 특성 첫 번째로 구조적인 결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적인 결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능적 결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에 결손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 기능적 결손을 얘기할 때 가정에서 기능이 다양합니다. 가정은 뭐 애정의 기능도 있고 교육적인 기능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케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도 있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뭐 경제적인 기능도 있고 자, 여기 가정에서의 그런 기능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능적 결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 결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역할과 기능, 또 자녀로서의 역할과 기능,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적 결손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의 기능적 결손을 얘기할 때, 가족의 기능이 있는데, 애정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잘 수행이 안 되는 것일 때 기능적인 결손이라고 합니다. 자, 가정에서 애정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가족 구성원끼리 사랑과 애정,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기능적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 환경에서 구조적인 결손과 기능적인 결손으로 인해서 우리 유기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 자, 두 번째, 유기 청소년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업이 중단된 상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학교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니 첫 번째 이제 관계의 문제가 있더라.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뭐 친구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뭐 선후배 관계, 뭐 동아리 구성원의 관계, 또 모든 교육 관계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 성취도가 낮게 하고 학업이 중단을 되게 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입시의 교육 문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학업 성취도를 낮게 하고 이제 학업이 중단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학교 환경 요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위기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개인 환경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위기 청소년은 이제 많은 소속감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소속감, 가정에서의 소속감, 자, 이런 자, 우리 이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3단계의 소속감의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뭐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다음에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인데, 이 3단계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결핍되어 청소년들 하여금 다양한 문제를 갖게 하고 있다는 것. 심리적인 문제, 꼭 소속감의 결핍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기질이라든지 뭐 유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학업이 부진하다는 거, 개인적으로 개인 환경에서 학업이 부진하던 그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학업이 부진하다, 뭐 쉽게 표현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업이 부진하다 그런 것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친구 문제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환경 요인으로 심적인 문제와 학업 부진을 포함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줘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또 위기 청소년은 비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제 사회 환경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유해 환경은 청소년이 나가면은 유해 환경은 늘 노출돼 있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유해 환경, 유해 물질들을 규제도 하고 있고 이제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환경들이 남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에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환경으로 사회적 지지
지지가 또 지지자가 부족하다. 자,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뭐 청소년 뭐 수련 기관에 하는 종사자들이란지 뭐 청소년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많이 지지를 해 주겠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지지자가 또는 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 청소년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뭐 교육 뭐 제외한 뭐 또 더불어서 뭐 교육 관련 종사자 이런 사람들 제외한 일반적인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청소년들을 이제 비행에 노출시키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가족 환경, 학교 환경, 개인 환경, 사회 환경별과 이런 유기청소년의 어떤 개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청소년한 게 만약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데 꼭 사회 환경만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환경으로 인해서 비행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가족 환경으로 해서 비행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네 가지 어떤 유기 청소년에 대한 어, 개념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업 성취도 낮고 학업이 중단선 상태에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비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뭐 학교 요인, 뭐 가족 환경 요인, 개인 환경 요인 각각의 요인이 아니라 이 다양한 요인들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 하나의 환경 요인으로 위기 청소년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복합적으로 위기 청소년 생태와 관련된 모든 환경이 위기 청소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 이제 가족적 위기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위기라는 것은 여기 위기 유형별로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은 가족적 위기는 여기 내용으로 해놨고 또 개인적인 유기, 교육적인 유기, 사회적인 유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놔봤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은 우리 유기 청소년들은 네 가지 그런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 네 가지의 특성으로 개념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유기 청소년들은 고독감에 빠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망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의 위기는 청소년이 하나의 발달 시기로 나타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발달적 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고독감, 스트레스, 무망감을 우리 유기 청소년들은 갖게 된다는 것. 자, 유기 청소년의 환경과 특성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사전적 의미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 위기 후 순간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은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즉, 위기가 기회다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의 다양한 정의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위기라는 것은 안전된 상태를 흔드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그거는 위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항상성 체계, 항상 안정한 상태, 균형 상태를 원하는데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 자, 위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칸넬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위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위기의 뭐 단계라고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위기는 항상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고요. 그런 촉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 개인을 굉장히 고통으로 이끈다는 거죠. 자,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어떤 항상성 체계가 무너진 것, 즉 균형 상태가 깨진 것, 불안정한 상태, 불균형 상태를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기능을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촉발적인 사건이고, 이제 앞서서 예를 들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떤 사건이 우리 청소년을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의 쪽으로 고통을 이끌고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달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요인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유기 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OECD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자, 유기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교육 선도 대상 청소년 중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유기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는 개인이나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유기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창호 선생님 외에 여러 학자들은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발달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자, 문제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더하는 거죠. 그에 뭐 배주미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예국의 학자들까지 위기 청소년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청소년이라 했을 때 여기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잊지 마시고,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위기 청소년 지도 및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업 중소한 상태에 있다. 자, 위기 청소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개인, 학교, 지역사회 환경 요인으로 범죄 등 비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 위기 청소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 여러분 학습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청소년의 이제 네 가지의 특성과 또 그 환경별로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환경, 학교 환경, 개인 환경, 사회 환경이 위기 청소년에게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 환경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 환경은 구조적인 결손과 기능적인 결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학교 환경은 이제 관계의 문제, 교사와 친구와 관계의 문제,
또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환경으로는 심리적인 문제, 특히 이제 소속감이 결핍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 또 학업이 부진한 것도 개인 환경 요인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사회 환경, 두 가지 유해 환경과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하다는 거. 여기 네 가지 이제 환경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업 성취도 낮거나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고 비행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유기 청소년의 환경과 특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선택의 응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유기청소년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 보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두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 세 번째, 교육 선도 대상 청소년 중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 네 번째, 건강한 성인으로서 발달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여러분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기청소년에 대한 거 공부했습니다. 유기청소년 개념, 또 유기청소년의 뭐 환경 특성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적인 특성과 또 환경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기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적인 특성과 또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지도와 상담할 때 참고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지도와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